대한노인의 달서구지회 부설 제17기 노인대학 졸업식이 10일 지회 2층에서 열렸습니다. 이곡 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9일 각급 단체와 자치 프로그램 강사와 함께 사랑의 온수매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함안조시 대구 청년회는 4일 그랜드 호텔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맞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제23회 대구 자원봉사자 대회를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9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주식회사 에너토크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10일 체결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회적 경제 상생 협력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2019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대회를 11일 개최했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19 학년도 수료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레트로 감성 코믹 드라마 연극 돌아와요 미자씨가 오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연예술보호구역 아트벙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12월 1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노인의 달서구지회 부설 제17기 노인대학 졸업식이 10일 지회 2층에서 초청 내빈과 졸업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졸업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성순 구의회 부의장, 시구의원, 김혜동 대한노인의 달서구 지회장이 참석해 졸업을 맞은 273명의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은 지난 1년간 학교 생활에 헌신봉사한 학생들에게 표창장 수여와 노인대학 활성화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졸업생을 대표해 구경순 학생회장이 졸업증서를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17기 노인대학은 273명이 입학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졸업해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조철재 노인대학 학장은 존경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젊게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125세까지 무병장수하시기 바라면서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에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2002년 설립돼 올해로 17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달서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은 고령화 시대의 노년기를 맞이한 어르신들께 각종 교육의 기회와 모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교육 내용으론 전공 강좌와 공통 강좌, 교양 강좌, 현장 학습 등 전문 교수진의 알찬 강의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곡 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9일 각급 단체와 자치 프로그램 강사와 함께 사랑의 온수매트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곡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송년 행사를 대신해 열렸으며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어르신 20분을 선정 700만 원 상당의 매트를 전달하고 8개 자치 프로그램 강사에게도 주민들을 위한 노고에 대해 격려의 인사와 함께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곡 일동 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매월 행사 때마다 졸졸하게 진행을 하면서 회의비를 아끼고 또 자치위원님들의 기부로 연말 연시에는 항상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온수 매트 20장씩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관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아주 취약 계층을 엄선히 선별해서 매년 이와 같은
온수 매트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온수 매트 전달은 처음이지만은 지속적으로 매년 할 것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결의를 받습니다. 한편 권영철 201 동장은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송년 행사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들을 선발해 따뜻한 겨울을 함께 보내고 이웃사랑을 솔선수범하는 송년 행사가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함안조시 대구청년회는 4일 그랜드 호텔에서 송년회 밤 행사를 맞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사랑의 저금통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저금통은 지난해 송년회 밤 행사에서 나누어 준 것으로 청년회 회원들이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1년 동안 작은 마음을 모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저금통을 전달했습니다. 조윤현 회장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함안조시 대구청년회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함안조시 대구청년회는 함안조시 대구 화수회의 조직 아래 함안조시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단체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제23회 대구자원봉사자 대회를 올 한해 대구를 나눔과 행복으로 물들인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9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열렸습니다. 행사는 축하 공연과 제17회 대구자원봉사대상, 2019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등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또 분행사로 수상자 공정 및 활동사진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은 제17회 대구자원봉사대상의 대상 1명과 본상 2명을 비롯해 2019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정부 포상 18명과 자원봉사 유공 시장 표창 18명 등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유공자 41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으며 또 구군별 숨은 유공자 9명에 대한 시의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자원봉사로 더 안녕한 도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내 물산업 액추에이터 분야 선도 기업인 주식회사 에너토크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10일 체결했습니다. 에너토크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6,989제곱미터 부지에 56억 원을 투자해 액추에이터와 숨은 권양기 신규 제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2020년 상반기 공장을 착공해 2020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25명의 신규 청년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에너토크는 1987년 창업해 경기도 여주에 본사와 공장이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종업원은 103명, 연 매출은 230억 원에 달하는 선도 물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전동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는 물이나 기름, 가스처럼 흐르는 물질의 양을 조절할 때 사용되는 밸브 구동 장비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에너토크 유치로 현재까지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기업 집적단지에는 28개 물기업을 유치한 상황이며 6개 기업이 준공했고 7개 기업이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기업도 2020년에 착공해 2020년 말까지 모두 준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자활기업협회장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사회적 경제 상생 협력의 한 해를 되돌아보는 2019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대회를 11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 경북이 함께 추진한 다양한 상생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으며 양 시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유공자 시상식과 자랑거리나 소감을 들어보는 사회적 경제 어워즈, 양 시도지사, 경여사, 성과 보고회, 상생협력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2019년 대구 경북 사회적 경제 상생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을 이끌어 신용보전기금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제품 구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농상생 대구 MBC에서 장보는 금요일 지역 9개 공공기관의 추석 명절 특판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학술 행사를 개최해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한 양시도가 머리를 맞대는 등 올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상생협력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됐습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현장의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 사회적 경제도시 대구를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담아서 만든 케이크와 기념표 왔습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16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대구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2019학년도 수료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대구 예담학교는 매년 1년 위탁교육기간 동안의 교육활동 결과를 대외적으로 선보이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수료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6시로 예정된 첫째 날 공연은 1부 클래식, 2부 뮤지컬 전공 학생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1부 클래식 공연에는 성악 독창, 호른 독주, 피아노 독주, 비올라, 오보에, 피아노 3중주와 자작곡 연주, 관현악 합주 및 클래식 뮤지컬 전공 학생들의 합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는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시카고, 프랑켄슈타인, 위키드, 지킬 앤 하이드 등 뮤지컬 넘버 10곡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17일 오후 6시에는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연주곡으로 새롭게 편곡한 핑크 플로이드의 컴포테이블리 럼브, 흥겨운 라틴 리듬이 돋보이는 칙 코리아의 스페인, 직접 작사 작곡한 자작곡 등 학생 저마다의 개성과 실력이 돋보이는 19곡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곡인 언젠가는에서는 고3 전일제 학생들과 고2 방과후형 학생 모두가 무대에 올라 합창 합주를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 예담학교 1층과 4층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미술과정 전학생들의 작품전인 예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 아니라 많은 대구 시민들이 전시회장을 찾아 학생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지지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희전 대구 예담학교장은 학생들이 2019학년도 한 해 동안 대구 예담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전공 기량도 많이 발전하였다. 이번 수료음악회를 통해 학생들의 발전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내년도에도 꿈을 그리고 희망을 연주하는 행복한 학교, 학생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 폭발 코믹 드라마 레트로 감성의 두 할배가 펼치는 천상여자 첫사랑 미자씨 쟁탈전. 그럼 미자씨의 첫사랑은 누구일까? 레트로 감성 코믹 드라마 연극 돌아와요 미자씨가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연예술보호구역 아트벙커에서 열립니다. 황혼 이혼을 선언한 미자 할머니, 이혼을 한 미자는 그 길로 고향으로 내려가 혼자만의 삶을 즐기기로 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결심에 황급히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녀를 사랑했던 옛 연인
종호와 민수 할아버지입니다. 두 할아버지는 옛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노력하는데 미자는 두 사람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척하며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고백하는 두 할배. 조금씩 미자가 아름다웠던 그 시절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두 할아버지는 할머니와의 사랑을 기대하며 열정적인 매일을 보내는데 어느 날 미자가 사라지고 맙니다. 두 할아버지는 미자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지다 어렵사리 미자를 발견합니다. 과연 미자의 첫사랑은 누구일까요? 수상하고 아름다운 새 할머니 할아버지의 레트로 감성 청춘 드라마 돌아요 미자씨와 함께 첫사랑의 추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1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 진천역에서 만나는 선사유적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5일 선사시대로 테마거리에 위치한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선사유적 테마존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진천역, 월배로 그리고 상하로 일원해 지역의 출토 유물을 테마로 의미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재창조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선사유적 테마존 조성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달서구는 선사유적 테마존을 조성하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필요한 장소 및 제반 시설물을 제공하면서 추진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군 복지 정진을 위해 힘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아카데미 개최 소식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행사는 군 복지 정진에 애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운영에 필요한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의체는 공공 및 기관 복지 관계자, 사회복지 전문가, 주민 대표 등 현재 315명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올해 이불빨래 지원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38개 지역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의 복지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천내초등학교가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한 이야기입니다. 천내초등학교는 3일 전교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천내놀숲 나눔장터 수익금 175만 5,150원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대구 경북지회에 기부했습니다. 천내놀숲 나눔장터는 지난 11월 학생들이 올바른 소비자로서 아껴 쓰고 나눠 쓰며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건전한 소비생활 태도를 기르고 판매자가 되어 시장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판매 활동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도서, 생활용품 등을 준비해 수익금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고 학부모회에서는 솜사탕, 떡볶이, 어묵 등 먹을거리를 판매해 기부에 동참하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8일 화원읍 사무소 내 군민독서실 구내식당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2019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30여 명과 북한 이탈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배추 200포기로 김장을 담고 북한 이탈 주민 4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곽진석 회장은 정성이 담긴 김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2019 찾아가는 복지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협의체는 2016년 10월에 설립,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을 시작으로 17년 독거 어르신 달성 투어, 18년 설 추석 명절 선물 꾸러미 전달 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곽봉수 민간위원장은 구지면 협의체가 열심히 봉사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더 전진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5일 이월드 앞 광장에서 달서구 자원봉사센터와 이월드 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달서구와 함께하는 이월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갖고 달서구 저소득 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김장김치 1,5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1,500상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정한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달성소방서는 4일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활동 스타대원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현장활동 스타대원은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화재 현장 도착 시 방수 진화 활동을 한 모든 현장활동 대원을 기준으로 화재 진압 지시 이행 여부, 현장활동 적극성 등을 평가해 현풍 119 안전센터 소방위 김상우 팀장이 선정됐으며 김상우 팀장을 포함해 최우수 대원 3명, 우수 대원 8명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안전지수 4개 분야에서 5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도시임을 인정받았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서 달성구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감염병 이렇게 4개 분야에서 1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전국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안전 분야를 각 지역별로 측정해 등급을 매긴 것으로 1에서 5등급으로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타 지자체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호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안전에 집중 투자 및 관리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달성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2019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장관상 수상 및 인증 현판을 수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세무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지검증, 암행평가, 최종심사를 걸친 엄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 서비스 및 시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서구 개청 이래 최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달서구는 민원 감동 서비스를 위해 성서 민원 분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및 구민 생활 상담실 운영,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민원 공무원 스마일 톡톡 친절 교육 및 아침 친절 방송 실시, 미소 친절 운동 실천 협약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33%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인 전용 창구 운영, 외국인 제3자 통역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차별화된 민원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 환경 개선으로는 민원실 출입구 자동문 설치, 민원 상담실 별도 공간 배치, 안심 양방향 비상벨 설치, 민원실 안내 배치도 및 모니터판 설치,
직원 업무 안내 현황판 설치, 민원 창구 직원 배려 명패 및 감정 노동자 보호 포스트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좌식 거치대, 민원 안내 데스크 설치, 장애인 주차장 및 장애인 화장실 도움벨 설치, 공중전화 박스형 어항, 포켓 정원, 인터넷 검색대 등 고객 무료 이용 코너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위한 힐링 공간을 마련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민원실을 조성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구민이 주인인 희망달서를 위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는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구는 12월 10일 10시 30분 다사업 축곡1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이동 종합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마을회관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곡 1리에 거주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방문하여 네일아트, 이미용, 발 마사지, 종합복지 상담 및 건강 치매 체크 등 각종 서비스를 받고 공연도 즐기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트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조용했던 마을이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활기가 느껴져 참 좋았다며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우리 마을로 방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12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이동 종합복지 서비스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 인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를 직접 찾아감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한국공공복지연구소에서 주최한 2019 한국공공복지정책평가에서 한국공공복지정책평가 종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공공복지정책평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등 230개 지역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직의 중요성, 인력의 충분성, 인사의 적절성, 근무의 환경성, 사업의 효과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달서구는 2014년부터 복지행정상 대상을 시작으로 매년 수상 실적을 내는 등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의 효과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으며 복지행정 조직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 1일 달서구의 달달한 복지 이야기로 2019 거버넌스 지방자치대상 주민생활 편익 증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한국공공복지 정책에 있어 앞서 나가는 달서구를 위해 노력한 달서구의 모든 복지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는 다문화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2박 3일간 가치의 가치를 찾아 라는 주제로 제주도 문화 탐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나라 청소년들에게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생활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래 간 소중함을 인식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감귤 따기 체험, 잠수함 체험, 해녀 박물관 관람, 섭지코지 트레킹 등 제주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하여 다문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김수용 관장은 다양한 나라의 청소년들이 또래관계 증진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긍정적 사고 형성과 한국 문화 적응력 향상으로 행복한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문화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학교 방과 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주중 체험 활동, 학습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종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3월에 신규로 개설되어 다양한 나라 청소년들의 긍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280개소 방과 후 아카데미 중 다문화 유형의 방과 후 아카데미는 3개소뿐이며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1월 11일 경산시 북부동 주민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 김치, 라면 등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 물품은 경산 승무부 소속 기관사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해 마련했으며 올해로 7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2013년부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약을 체결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기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 4회에 걸쳐 관내 환경정화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